소비자 심리가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가운데 주택가격 전망지수 석 달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공공재개발과 도심사업 후보지를 다음 주 초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을 떠나며 비트코인의 시세가 급락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 거부권 시한이 보름가량 남은 가운데 양사의 갈등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소비자 심리가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소비 심리가 커지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은 이 정부의 주택 공급 이행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며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의 3월 소비자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 심리지수는 100.5로 한 달 전보다 3.1포인트 올랐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으로 100을 넘은 겁니다. 한은 관계자는 CCSI 산출에 쓰이는 6개 지수 중 가계 수입 전망 지수를 뺀 나머지 5개 지수가 전체적인 장기 평균선에 근접했다면서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계에선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소비자 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리 수준 전망 지수는 한 달 새 10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상승폭만 놓고 봤을 때 2016년 12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 취업 기회 전망 지수도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날 주택가격 전망 지수는 5포인트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최고치 경신을 이어갔지만 올 들어 석 달 연속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금 부담의 주택 공급 확대 기대감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에 대한 부동산 세부담이 증가하고 있고요. 시장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나 또 이사 대책의 공급 확대 기대감이 커지면서 거래에 대한 적극성은 좀 떨어지고 가격 상승세도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다음 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및 5인 이상 모임 금지 지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선 거리 두기 단계가 완화될 경우 소비를 더 많이 하려는 심리가 커진 분위기라 소비자 심리지수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개월 전보다 0.5%포인트 높은 3.6%로 제시했습니다. IMF는 한국 정부와의 2021년 연례 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주요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과 투자 증가세, 추경안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 설명했습니다. 앞서 IMF는 1월 세계 경제 전망 발표 당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제시했지만 2달 만에 전망치를 올린 겁니다. 다만 IMF는 서비스 분야와 소비 회복은 미흡하고 고용도 여전히 코로나 이전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라 지적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다시 한번 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주 중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1차 도심사업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라 부동산 시장에선 개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혜진 기자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LH 사태와는 별개로 차질 없는 공급 대책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중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2차 공공재개발 대상 후보지는 총 56곳,
시장에선 이중 노후도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28곳 중에서 후보지가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2차 후보지 중에는 성북 1구역, 아현 1구역, 장이 9구역, 한남 1구역 등 1차보다 규모가 큰 사업지가 많습니다. 2차 후보지 선정 결과에 따라 정부가 공공재개발 목표치로 삼은 4만 가구를 채울 수 있을지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사 대책의 일환인 제1차 도심사업 후보지도 다음 주 중 발표됩니다. 도심사업 후보지는 정부가 서울 등 각 지자체에서 제안받은 172곳의 입지 중에서 선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구 구마을 대청마을, 중구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해제지역, 동작구 노량진역 일대 등이 제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최근 매도 매물이 증가하고 강남 등 선호 입지를 중심으로 전세가 하락도 나타나는 등 긍정적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을 좌고우면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개인들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을 떠나며 비트코인에 급락하고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개인들이 위험자산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됐는데요. 정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2주 만에 처음으로 5만 달러대로 하락한 가운데 옵션 시장은 60억 달러 상당의 역대 최대 규모 계약을 만료합니다. 한때 비트코인은 7% 이상 급락한 5만 929달러까지 밀려 5만 달러대마저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5일 연속 하락하며 3월 초 기록한 사상 최고치에서 17% 정도 급락했지만 전년 대비로는 여전히 672% 폭등한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이 급락한 이유는 금리 상승으로 개미들이 위험자산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미국에서 거래되는 콜옵션 계약 수는 올 초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한때 비트코인은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과 다른 움직임을 보였지만 최근 주류 투자처로 편입되면서 다른 자본시장들과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제 회복에 대한 우려와 고용 데이터 상황,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투자자들이 보유 지분 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만료되는 60억 달러 규모의 콜옵션이 포지션을 청산함에 따라 변동성을 더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4만 4천 달러 선까지 급락하면 매수인이 가장 많이 잃는 최대 고통 지점이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창업자 레이 달리오의 비트코인은 결국 불법화될 것이라는 발언과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를 사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비트코인의 약세를 더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는 1.6%대의 안정세를 이어갔지만 미국 대형 기술주의 약세, 우리 시장도 흔들거리는 모습이었죠. 오늘은 바이든 대통령 기자회견 효과에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 하락세를 이끌었던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1.6%대의 안정적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미 국채 금리 이슈보단 코로나19 재확산 이슈에 시장은 더 크게 반응했습니다. WHO는 변종 바이러스가 확산되며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코로나19 환자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조만간 종식될 것이란 기대와는 다른 것으로 독일 등 유럽 주요국과 미국 등을 중심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취임 후 첫 번째 공식 기자회견 자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100일 전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당초 예정보다 2배 더 늘리겠다고 발표하며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바이든 효과에 오늘 코스피는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호재보단 코로나19 재확산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내며 거래량이 줄어들고 매수 주체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개인이 대량 매수에 나섰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이어갔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매도했지만 기관과 개인이 매수하며 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연기금은 이번 주에도 코스피 시장에서 1조 222억 원이나 매도하며 시장 상승을 막았습니다. 이에 이번 주 코스피는 0.05% 소폭 상승하며 3041.01포인트에 마감했고 코스닥은 0.48% 오른 956.70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로나19 종식 기대감에 최근 견조한 주가 흐름을 이어가던 여행과 레저, 면세 등 코로나 피해주는 코로나19 재확산 이슈에 다시금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는 4월 7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야권 단일 후보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되며 관련주에 급등이 펼쳐졌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인 서현과 덕성 등도 연일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정치인 테마주는 해당 정치인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권업계는 다음 주 증시 역시 좁은 박스권 내 등락을 예상하는 가운데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온 만큼 실적 전망이 상향된 에너지와 철강, IT, 반도체, 운송 등에 대한 관심을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LG 에너지솔루션의 요구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날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의 합당한 배상에 대한 응답인 셈인데요. 미국 대통령 거부권 시한이 보름가량 남은 가운데 양사의 갈등 더욱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결정에 대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 거부권 시한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LG와 SK는 하루 간격을 두고 열린 주주총회에서 날선 공방전을 벌이며 합의보다는 제 갈 길을 가는 양상입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어제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ITC가 엄중하게 인식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해 규모에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무리한 요구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영명 SK이노베이션 이사는 오늘 사업 경쟁력을 현격히 낮추는 경쟁사 요구는 수용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ITC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기존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코나 전기차 발화 사태도 꼬집었습니다. 이 이사는 당사의 배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발화 사고가 나지 않았다며 LG가 배터리를 공급한 코나 화재를 겨냥한 겁니다. LG와 SK는 ITC 판결 후 60일간의 미국 대통령 심의기간 내 합의할 수 있지만 제시한 합의금의 차이가 약 2조 원가량으로 알려지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대한민국 조선 빅3가 1, 2조 원을 넘어서는 수주 잭팟을 연이어 터뜨렸습니다. 삼성중공업은 파나마 지역 선주로부터 15,000 TU급 컨테이너선 20척을 총 2조 8천억 원에 수주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단일 선박 건조 계약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이외에도 한국조선해양은 현재까지 총 62척 54억 달러를 수주해 연간 수주 목표액의 36%를, 대우조선해양도 총 19척을 수주해 올해 목표인 77억 달러의 23%를 달성했습니다. 친환경 선박 발주와 카타르의 발주 개시 가능성 확대로 올해 국내 조선업 호황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최근에 취준생들 사이에서 네카라 쿠베가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소위 잘 나가는 국내 IT 기업들의 앞글자를 딴 용어라고 하는데요. 변호사보다도 개발자가 더 잘 나간다는 말이 회자되며 관련 학원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취업 준비생들이 강사의 설명에 맞춰 여러 가지 명령어를 넣고 소프트웨어의 버전 관리에 사용되는 툴을 사용해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소위 네카라쿠베로 불리는 IT 기업에 입사하는 겁니다. 네카라쿠베란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 민족을 줄여 부르는 말로 미국의 팽처럼 개발자 취준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기업을 부르는 용어입니다. 취준생들의 수요가 많다 보니 강의 이름마저 네카라쿠베 과정입니다. 15명을 선발하는 해당 교육과정에는 4,185명이 몰려 27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서류 합격자 중 비전공생은 64%에 달했으며 재직 중인 지원자도 전체의 5분의 1을 넘었습니다. 네카라쿠베 열풍의 배경은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개발자에 대한 처우와 업무 환경입니다. 개발자로서는 오히려 수요가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일단 이 직종 자체는 좀 더 이제 예전보다도 더운 대우를 받으면서도 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IT 기업들의 개발자 영입 경쟁도 불붙은 상황. 경력 개발자들의 연봉 인상은 물론 신입 개발자에게 1억 원의 스톡 옵션을 제시하기까지 합니다. 개발자 모시기 열풍은 역설적이게도 실력 있는 개발자가 없어서입니다. 취업난이라지만 정작 우수한 개발자가 많지 않다 보니 IT 기업들은 서로 인재를 뺏고 뺏기는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실무에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알려주는 기관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재교육에 사실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고. 대학 졸업 후 또다시 취업을 위해 학원을 찾아야 하는 취준생들.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으로 사교육에 자리를 내주고만 교육기관들의 자성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문다희입니다. 삼성전자와 사원협의회가 올해 평균 7.5%의 임금 인상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최근 10년 내 최대 수준의 인상폭입니다. 삼성전자는 사원협의회와 기본 인상률 4.5%, 성과 인상률 3% 등 총 7.5%의 임금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개인 고과와 연봉 수준에 따라 구체적 인상률은 차이가 있지만 사원 대리급 사원들은 평균 11%가 오르게 됩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임직원들의 노고 덕분에 높은 경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해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의 연봉 인상을 했다며 주요 기업 대비 최대 1.4배 높은 임금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 대해 문책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사전 통보한 3개월 직무 정지보다 한 단계 낮아지긴 했는데 문책 경고 역시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 5,100억 원 중 NH투자증권 비중이 80%를 넘게 차지합니다. 정 사장이 내부 통제를 소홀히 해 문제가 있는 상품이 집중적으로 판매됐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입니다. NH투자증권에 대해선 일부 업무 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펀드 보관과 관리 업무를 맡았던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일부 업무 정지를 의결했습니다. 현대차가 22년 만에 선보이는 다목적 차량인 스타리아가 사전 계약 첫날인 어제 계약 대수 11,000대 기록했습니다. 이는 현대차의 대표 볼륨 모델인 아반떼와 투싼의 사전 계약 첫날 기록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스타리아가 기존 다목적 차량 시장의 외연을 승용 시장까지 확대하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스타리아가 혁신을 통해 미래형 모빌리티의 경험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부분이 고객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주 초 투기 근절 대책을 내놓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열린 제18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달 중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야말로 부동산 시장의 전형적 불법, 편법, 불공정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 공직자에 대해 엄한 기준과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홍 부총리는 공직자는 공렴의 의무가 있는 만큼 보다 엄한 기준과 책임, 제재를 감내해야 한다며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역시 이를 감내할 마음으로 공직사회에 발을 들여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6일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분석 기획단이 출범합니다.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국토교통부 정규 조직으로 앞서 정원이 확보되지 않은 임시 조직이었던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을 확대한 조직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오늘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기획단에는 경찰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에서 총 9명의 인력이 정식으로 파견됩니다. 이들은 법인이 동원된 집단적 거래 등 부동산 이상 거래를 분석하고 다운 계약과 편법 증여, 청약 통장 거래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사 공급 대책을 통해 개발될 서울 등 도심권 예정지에서도 기획단은 투기적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등의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이 2세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주주총회에서 서정진 명예회장의 장남인 서진석 수석부사장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의 사내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차남인 서준석 셀트리온 이사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내 이사가 돼 장차남이 나란히 그룹사 이사회 멤버로 합류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은퇴한 서정진 명예회장이 앞으로 자식들에게 경영권 대물림 대신 이사회 의장직을 물려주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시동으로 풀이됩니다. 서 명예회장도 그동안 소유와 경영권은 분리시켜왔던 만큼 이번 사내이사 선임으로 사실상 셀트리온 그룹 2기 체제가 가동된 셈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오랫동안 병폐로 꼽혀온 허위 매물. 업계에서는 빅데이터, IT 기술 등을 활용해 이 허위 매물과 전면전을 펼치는 기업이 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다방은 매일 등록되는 1만여 개의 매물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자체 매물 검수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치된 인력만 10명, 전체 인력의 10%가량이 매물 검수만 전담합니다. 매물 검수팀은 허위 매물 발견 즉시 해당 매물을 비공개 처리하고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게 경고를 줍니다. 맞지 않는 가격, 사진 저희가 지금 안내가 나가고 누적 경고 2회 시 3일 동안 매물 광고를 할 수 없으며 경고 3회 시 서비스 이용 계약이 해지됩니다.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게 되는 겁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더욱 정확한 허위 매물 검증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온라인 부동산 허위 매물 검증 기구인 한국인터넷 자율정책기구에 참여사로 가입했습니다. 다방은 앞으로 기소의 허위 매물 신고 창구 일원화, 매물 검증 고도화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사용자들의 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강도 높은 정책을 실시하는 건 허위 매물이 근절돼야 부동산 생태계가 올바르게 조성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허위 매물 주요 발생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허위 매물을 면밀하게 검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방의 매물 검수팀은 어떤 기준으로 허위 매물을 검수할까? 다방은 창업 초기인 2013년부터 누적된 매물 데이터를 분석해 만든 자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허위 매물이 주로 등록되는 시간대, 재등록 및 수정 건수, 지역 평균 전월세값 등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구축했습니다. 지난달에는 한국부동산원 사내벤처 아이쿠와 업무 협약을 맺고 이용자들이 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 플랫폼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협약을 계기로 자체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매물 검수뿐 아니라 아이쿠 시스템에서 부동산 매물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사용자들이 부동산 사기와 불합리한 거래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매물의 안전도를 한층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서 매물의 검수를 하고 있는데요. 포토샵을 통해서 좀 보정한 사진이나 광각 렌즈로 찍은 사진 같은 경우는 일반 매물에 비해서 한 70% 정도 허위 매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월세 기준으로 한 10만 원, 전세 기준으로 1,000만 원 정도가 평균 시세보다 낮으면 그 역시 허위 매물 가능성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 다방 허위매물 신고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작년 허위매물 신고량 중 1분기 비중은 35.24%로 다소 높았으나 2분기 26.59%, 3분기 23.79%, 4분기 14.37%로 지속적인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차별화된 IT 기술 개발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방은 지난 2018년부터 실소유자 검증 절차를 거친 확인 매물과 부동산 실소유자가 직접 매물 광고를 요청하는 다방 허브 매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들의 경우 실소유자가 매물 정보를 직접 입력하거나 문자로 확인해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또 확인 매물과 허브 매물을 리스트 상단에 노출해 사용자들이 안전한 매물을 가장 먼저 확인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방은 올해 확인 매물을 더욱 늘려 서비스 신뢰도를 높인다는 보관입니다. 다방의 확인 매물과 허브 매물은 따로 저희가 별도의 광고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매물들은 일반 매물에 비해 사용자들에게 반응이 굉장히 좋고요. 실제로 중개사분들한테도 한 3배 이상의 전화 문의가 많기 때문에 신뢰도 확보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좋은 매물이라고 저희가 다방은 올해 전자계약 서비스를 도입해 국내 공동중개 시스템으로 발생하는 허위매물 문제를 전면 차단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현재 국내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는 하나의 매물이 다수의 공인중개사에게 동시에 광고되고 있는데 이 경우 계약이 완료된 매물의 정보는 대부분 공유되지 않아 허위매물로 남게 됩니다. 전자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이 체결된 매물은 자동으로 종료돼 허위매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5월, 6월에 저희가 출시할 전자계약은 완전한 비대면 전자계약 형태로 이제 소비자들이 집에서 앱을 통해서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더 투명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될 걸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 이 전자계약은 이러한 온라인 부동산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기틀이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방은 부동산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허위매물 원천 차단을 위해 기술력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수엔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